권력투쟁, 역사 드라마든 현실 정치든 이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야기도 잘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바로 그곳, 기업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기업이라는 전쟁터 속 권력 다툼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2022년에 정말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하시나요? 충직했던 직원이 자기를 죽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그야말로 복수와 성공을 위해 승계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이 드라마가 그냥 판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입하게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파고들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에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작동 방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권력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뭔지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권력의 다양한 모습과 그 싸움이 의외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가의 지침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드라마가 어떻게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던 건 인생 2회차라는 그런 판타지 설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경영권 다툼,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둘러싼 암투가 주기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우리 현실 속 재벌가의 이야기와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라는 허구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그 근원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권력의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뭘 갖고 싶다 이런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내 주변 환경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권력의 의지의 다른 표현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누가 권력을 쥐느냐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권력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정말 무서운 힘이에요. 멀쩡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타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감을 딛고 일어서서 유능함을 증명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든 우리 인간 사회든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살아남고 성장하고 또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한 본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투쟁인 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이라는 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분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권력의 원천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적 힘이에요.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죠. 두 번째는 직위에서 나오는 합법적 힘. 이건 CEO나 팀장처럼 공식적인 직책이 주는 권한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 번째는 보너스나 승진 같은 걸 줄 수 있는 보상적 힘이고요. 네 번째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가진 전문적 힘. 아, 저 사람 없으면 이 일 안 돼 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식과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매력에서 나오는 준거적 힘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를 닮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바로 그런 힘이죠. 지금까지 권력 투쟁의 본질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렇게 파괴적으로만 보이는 싸움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 특히 요즘 경영계의 최대 화두인 ESG와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투쟁은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조직 안에 파벌이 생기고 결국 회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이 에너지를 건설적인 경쟁으로 잘 유도하면 놀랍게도 조직의 혁신과 효율성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즉 ESG의 G,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압력입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압력이 가해질 때 내부의 권력 다툼은 단순한 진흙탕 싸움을 넘어서서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령 재벌가의 승계 후보자들이 서로 더 나은 경영 실적을 내려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우, 또는 외부의 행동주의 펀드 같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기존 경영진에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런 외부의 자극들이 결국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정말 위험하기까지 한 권력 게임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전략가의 지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처방전이 3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둘째,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은 하늘에 맡기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원칙, 할 만큼 해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피지기, 즉 나와 상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특히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끙끙대기보다는 내가 가장 잘하는 강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뭐다?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전술이 있는데요. 먼저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배신하면 나도 똑같이 배신으로 갚아주는 티포텟 전략이 있고요. 다음은 일부러 작은 손해를 감수해서 상대를 방심시킨 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유도 전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식 밖의 행동으로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또라이 전략,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접근법도 있죠. 물론 각각의 전략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사자의 용기가, 또 때로는 교묘하게 상황을 이용하는 여우의 지혜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칙,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건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3글자, 운, 근, 두뇌의 지혜와도 통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단단한 뿌리, 근을 내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돈,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 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가가 도달하는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이라는 전쟁터, 그리고 인생이라는 더 큰 게임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권력의 역학과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다음 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